네, 모티브 라이브의 심도 깊은 문화 코너 창업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화평론가 라이너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제 연말 정리하고 계신데 네. 올해 한 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올 한해요.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왜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사기 당하셨어요? 왜요? 사기는 안 나고 네.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연말까지 연말까지 왔네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버텨내신 거에 대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좀 기쁨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연말에 또 봐야 할 영화들이 있잖아요. 연말에 봐야 되는. 예, 약간 연말하면 좀 요 영화는 좀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영화들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신작들 중에서는 주토피아 2가 괜찮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실제로 뭐 나우유 시미 3 같은 경우에는 이건 폭탄이다, 지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네. 주토피아 2는 아니에요. 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고, 이제 뭐 연말에 볼만한 작품들은 굉장히 많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본 거 또 보는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항상 연말이면은 우리가 케빈을 또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 나홀로 때. 집에 예. 네, 만나야 되고요. 개인적으로 크리스마스를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팀 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천하고 있어요. 왜 안 좋아하세요, 크리스마스? 저는 산타를 싫어합니다. 왜요? 산타 이 설명을 할까요? 네, 산타를 좀 싫어하는 들어볼까요? 이유가 네. 산타는 착한 애들한테 네. 선물을 주고 나쁜 애들한테 선물을 안 주잖아요. 본인이 못됐다라는 소리. 그런 얘기는 아니고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가진 게 없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나쁜 애가 됩니다. 선물을 받지 못하니까.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전사로서 산타가 음. 아이들에게서 착함마저 뺏어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산타를 싫어하죠. 네, 이런 답을 드리려고 질문 드린 건 그렇죠. 아니었는데 이제 철학적인 답을.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또 한 번 또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린치라든가 크리스마스의 악몽. 그럼요. 그런 팀 영화도 참 버튼의 재밌어요. 크리스마스 악몽 정말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맥컬리 컬킨의 그 나홀로 집의 명작이죠. 사실 제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현직 미국 대통령도 출연하는 영화. 그렇죠, 그렇죠. 위치를 물어봤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얘기했던 그 장면.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분이 얼마나 네. 사람들 앞에 나서길 좋아하는지, 얼마나 주목받기를 좋아하는지. 관종 느낌이 있었죠. 예. 할수 있죠. 나홀로 집의 3에는 맥컬리 컬킨 안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한번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항상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어떤 어떤 영화가 나왔는데 숫자가 3이야. 그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나우유 심인가요? 그 영화? 네, 피하셔야 돼요. 그래요? 봐봐요. 터미네이터 보세요. 1편 그럭저럭 괜찮죠? 2편 슈퍼 명작 아닙니까? 네네네. 3편 망했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야. 나홀로 집에도 그렇고. 지금 개봉작 아닙니까 지금 현재? 네, 개봉작. 어. 나오시면 뭐 망했습니다. 그래요? 사탄의 인형도 1탄, 2탄 괜찮거든요. 3탄에서 망했습니다. 사탄의 인형까지요. 네, 어. 3탄은 좀 조심하시는 게 다이아드 3 재밌었잖아요. 다이아드. 그런 별종도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다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틀릴 때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틀린 점도 잡아낸다는 거 좀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5년을 빛낸 화제작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 그럼 어떤 작품 준비해 오셨는지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는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맞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 영화가 정말 위기였다. 왜냐면 단 한 번에 1000만도 나오지 않은 그런 해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시절에도 1000만 영화는 나왔었거든요. 한 편 정도 나왔죠. 근데 올해는 아예 한 편도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아예 흥행 1위가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죠.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전체 흥행 1위입니다. 애니메이션 1위가 아니라 전체 흥행 1위예요. 네, 좀비딸이 원래 1등이었는데 네. 귀멸의 칼날이 그걸 넘어서면서 역전했죠. 올해 1위는 귀멸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이 됐는데 그런 걸 놀랍죠.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귀멸의 칼날이 잘 된 거는 이제 일본이 그만큼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거는 뭐 자세히 얘기할 거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올해는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러네요. 영화 시장이 정말 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를 모았었던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영화 중에서 1위였던 작품 좀비딸. 좀비딸 요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죠. 네. 이거 재밌었나 봐요.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사실. 재미있어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좀비딸이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평론가들이 잘 답을 못 내기도 했었습니다.
무슨 왜냐면 말이죠? 네.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보는 걸까? 이 영화를 왜 이렇게 관객들이 많이 들었냐? 그렇죠. 그런 얘기군요. 왜냐면 좀비딸은 얼른 보면은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었던 음. 그런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울 게 없는 영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뻔한 유머와 스토리. 코미디, 뭐 스토리도 뻔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심파 요소 이런 것까지 너무 똑같아서 이런 걸 아직까지도 대중들이 좋아할 리가 없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죠. 오. 대중들은 이런 걸 좋아했죠. 왜 1위가 된 겁니까, 그러면? 대중이 좋아하니까요. 그 이런 영화가 오히려 올해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맞아요. 이런 영화들이 이리가 된 그러니까 겁니다. 약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중들이 좋아하는 취향에는 다양한 취향들이 있고 그리고 쉽고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을 그쵸. 여전히 맞아요. 좋아해요.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 조금 뭐 유치하면 좀 어때? 조금 뭐 작품성이 없으면 어때? 그래도 가서 신나게 웃고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영화. 이런 것들도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걸 보여준 그렇죠. 그런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의 스토리나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일단 이 딸이 좀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세상이 좀비 세상이 됐는데 이 아버지가 이제 주인공이 조정석 씨 아닙니까? 그분이 뭘 하고 있는 사람이냐면 그 동물원에서 네. 맹수 조련사예요. 오. 그러니까 맹수들의 이런 행동을 파악하고 좀비랑 비슷하군요. 맹수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 딸이 근데 이제 도망치다가 네. 물렸어요. 물려서 좀비가 된 거죠. 네. 좀비가 됐는데 이제 그 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딸이 자기 할머니가 이렇게 효자손으로 때리니까 겁을 먹고요. 할머니한테 재밌네요. 흔한 말로 이제 좀 졸았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좋았다고 해도 돼요. 예.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그 친구에게 그 딸에게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좀비를 사람으로 바꿀 수 없으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가르쳐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좀비를 숨겨야 되죠. 왜냐면 이제 좀비 사태가 금방 끝나거든요. 들키면 안 되니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살아있는 좀비들을 사냥하러 다닐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 좀비 딸에 나오는 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가족을 방에 가둬놓고 좀비가 된 가족을 숨겨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정부 당국에서 보면은 감염자를 숨겨둔 거니까 네. 다시 감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또 그런 작품이라서 코로나 시대를 겪은 우리들한테는 좀 와닿는 것들이 많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대도 있겠네요. 그럼요. 네. 근데 이 영화가 뭐 웹툰작이잖아요, 원래. 웹툰 원작이죠. 요즘 영화판에는 웹툰이 원작으로 시작해서 영화화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중간자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이런 좀비 딸 같은 경우는 이 좀비가 된 나의 딸이라는 원작 웹툰이 있고 네. 그거에 대한 2차 창작으로 이제 영화가 나온 거지만 보통은 웹툰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웹소설이 웹툰이 되고 웹툰이 영화가 되는 그렇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요. 오, 네네네. 근데 이 과정이 뭐냐면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영화도 시나리오 쓰고 콘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를 만들거든요. 그런 것처럼 웹소설이라는 작품이 하나 나오고 그거를 만화로 만들어요. 만화는 일종의 콘티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 하기가 쉽습니다. 영화를 할 때 연출적인 고민을 좀 적게 해도 돼요. 그렇군요. 왜냐면 웹툰 그림 자체가 일종의 콘티고 장면들이니까. 무한 상상력을 또 그려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웹툰이 아무래도 폭넓게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웹툰으로 성공한 작품은 영화로 만들면 어느 정도는 성공한다 라는 공식이 세워졌죠. 그게 이제 좀비딸. 그 공식이 완전히 망한 게 전지적 독자 시점. 전독씨. 원동현 대표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 나왔더라고요. 나왔군요. 네, 올라와서 저도 엊그저께 봤는데 그 내용이 그냥 끝나도 되고 뭐 연작이 있었던 건가요? 2편, 3편이 나오기로 했던 건가요? 그럼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안 나오겠군요. 2부를 예고는 했습니다. 영화에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하지만 과연 2부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독 씨 같은 경우는 흥행을 실패한 것도 있지만 흥행을 실패하면서 이제 많은 대중들에게 이제 조롱거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2편을 정말 당차게 만들 수 있느냐? 쉽지 않네요. 하지만 원작 전독 씨는 또 잘 되고 있어요. 원작 전독 씨는 뭐 상도 많이 받고 이제 앞으로 애니메이션도 쭉쭉 나올 거고 한데 네. 영화화가 좀
안 좋은 결과를 맞아요. 이렇게 웹툰 자체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영화화 시켰을 때 약간 좀 흥행 참패를 맛본 케이스도 꽤 많죠. 잘 된 케이스도 많고 참패를 맛본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런 작품들은 되게 잘 됐잖아요. 재밌었어요. 예. 신과 함께 정말 대박 잘 났죠. 됐잖아요. 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신과 함께는 뭐 당연히 그 작품 자체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우리의 어떤 민족적 정서를 건드린 그렇죠.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리메이크를 했을 때 영화화를 했을 때 실패하는 이유는 원작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원작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주적 독자 시점이 그거 아닙니까? 네. 원작에 대한 존중. 존중이 없어요. 네. 그리고 약간 그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 미친 생각을 해요. 내가 원작자보다 낫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덤비면 아니에요. 그렇구나. 대표적인 게 드래곤볼 에볼루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예. 아시나요? 저 몰라요. G.O.D의 박준영 씨가 나오는 영화예요. 알죠. 드래곤볼. 예. 예. 그 미국에서 만든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니까. 그렇죠. 예, 드래곤볼 봤죠. 에볼루션 예. 보셨어요? 봤어요. 그럼 아시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드래곤볼이랑 전혀 다른데? 라고 봤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예. 영화 제작진이 우리는 원작 드래곤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덤비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결과까지 나왔네. 말도 안 되는 결과도 나오죠. 네네네. 오죽하면 주연 배우들이 그 토리야마 아키라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음. 자기들 SNS에 진심 어린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게 웃어야 될 포인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 진심이 나오네요. 그런 정도. 사과문을 올릴 정도로. 네. 그렇군요. 모욕이었죠. 그때 음. 평가 그런 평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이것은 그 21세기에 미국이 일본에 대한 문화적인 원자폭탄이다. 원폭투하가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잘못 만들었다라는 표현이겠죠. 예. 그렇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여자 주인공 치치만 머릿속에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치치는 남았네요. 치치 남았습니다. 보통은 예. 무천도사가 남습니다. 안 남습니다. 치치만 남았습니다. 주윤발 형님이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영화. 맞아요. 주윤발 씨가 무천도사 역할이었죠. 거봐야 남잖아요. 남네요. 얘기하니까 남네요. 그리고 예. 한국인은 이제 박준영 씨까지 남는다.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치치만 남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다음 영화 넘어볼까요? 예. 그 다음 영화는 이제 네. 박찬욱 감독의 작품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이 없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도널드 웨스트레이크라는 작가의 X라고 하는 소설, 요거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죠. 이 작품 역시 원작이 있었던 원작이 거죠. 있어요. 또 소설. 박찬욱 감독의 또 올드보이라는 그 영화도 원작 만화가 있었잖아요. 있었죠. 물론 만화랑 전혀 상관없는 영화지만 맞아요. 어쨌든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 음. 이거는 뭐 봉준호 감독도 그렇고 박찬욱 감독도 그렇고 이런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너, 예의 뭐 이런 거라고 봐요. 왜냐면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원작 만화랑은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거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으로 대접을 해주죠. 이게 드래곤볼과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도대체 드래곤볼 만든 사람도 내가 이거랑 다르게 만들 것이다라고 해서 했는데 완전 망하고 왜 이런 영화는 잘 되고 참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은 그래서 네. 설국열차가 원작이 아니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존중하고. 하지만 드래곤볼 에볼루션 만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작자를 이길 수 있다라는. 이게 원작 자체가 대단하면 안 건드려야 되는 거군요. 어떻게 안 보면. 건드려야 될 작품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이걸 왜 건드리지 하는 작품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이 영화 어쩔 수가 없다. 원작이 있고 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뭐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수 이병헌 씨가 이제 만수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제 모든 걸 얻은 사람이죠. 아름다운 자신, 손예진 씨가 아내예요. 네. 모든 걸 얻은 셈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자기가 살고 싶었던 어렸을 때 살던 그 집 저택에서 함께 살면서 이제 난 더 바랄 게 없다라고 했는데 해고를 당하게 된 거죠. 대고당했죠. 예. 원래 제지 회사, 그러니까 그 종이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해고를 당하면서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이 집은 점점 가난해지고 집을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에서 그렇죠. 대출금을 못 갚죠. 그렇죠. 예, 해고가 그러니까 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살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죠. 그쵸. 왜냐면 나는 여기 전문가야. 그렇죠. 종이 만드는 전문가가 내가 다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맞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경쟁자를 없애면 되겠다. 근데 그러면 저런 경쟁자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짜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 가짜 회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지원받죠. 고른 거죠. 지원을 예, 받죠. 예. 그러면 그리고 지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고른 거죠. 몇 몇 명을 명만 추려서. 없애면 음. 내가 갈 수 있겠다. 쟤네들은 나 대신 취직이 가능하니까 아. 쟤만 없으면 내가 취직이 가능하겠다. 그렇죠. 이런 본인도 생각은 이제 거죠. 업계에서 상위권이니까 그런 계산이 가능.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고 내가 취업을 하겠다. 참 독특한 발상이네요. 재밌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재밌죠? 예. 네. 근데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블랙 코미디적 요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작품은 그냥 그 자체로 블랙 코미디입니다. 음. 그래서 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정말 이 훌륭한 작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네티즌 사이에서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오. 사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그런 평가가 들어가기 쉽지 않거든요. 음. 근데 뭐 이게 무슨 영화냐, 뭐 영화 망했다 이런 평들이 초반에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거는 이게 코미디고 블랙 코미디라는 걸 이해하지 않고 보면 아. 정말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아, 왜 그럴 수도 저런 있겠네요. 황당한 얘기를 하고 아니 뭐 개연성이 하나도 안 맞고 개연성 밖에 있잖아요 사건들이. 그거를 납득하지 못하면 이제 이 영화에 빠져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개그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네. 근데 이게 개그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 쟤네들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웃기기가 제일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개그라고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걸 왜 저 갑자기 때려? 왜 넘어진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바닥에 뭐 깔려 있는 거야? 뭐 네. 미끄러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웃겨. 난 좀 불편한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받아들이면. 네. 그런 사람들 못 앞에서 코미디를 한다는 것은 음.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 판을 떠났습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신가요? 아유, 너무 편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확실히 블랙 코미디가 있는 게 그런 요소들, 가장 생각나는 장면 뭐가 있으세요? 그 안에? 가장 생각나는 장면 네. 너무 많은데 음. 너무 좋아하는 장면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블랙 코미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성민 배우가 그 염혜란 배우가 바람피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그 순간만큼은 이제 위아더 월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병헌 씨가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거기서 둘의 태도가 딱 드러나요. 왜냐면 이병헌의 만수는 자기 아내 손예진 씨가 바람을 핀다는 걸 사실 알고 있어요. 아.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은 뭐냐면 그걸 까고 싶지 않아요. 근데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인 이성민이 그 광경을 목격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맞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이성민은 어떤 사람이냐? 보여주고 싶지 않죠. 네, 네. 어쨌든 이성민은 봤잖아요. 네. 안에 들어가서 아내가 바람 피고 있는 사실을 목격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면 밖에 나와서 우리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 문 열고 소리 지르고 뭐 난리를 때려 부수고 경찰 부르고 할 텐데 그냥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밖에서 소리 없이 뒹굽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괴로워요. 으악 하면서. 진짜 블랙 코미디죠. 예. 블랙 코미디죠. 예. 근데 그게 어떤 두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나는 저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장면들 미묘한 그 감정선들. 그렇죠. 그리고 이거 블랙 코미디적 요소로 바라보면 이 만수가 자신의 라이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잖아요. 네. 그게 크게 보면 그게 해고의 과정인 거예요. 하나하나 사람들을 해고해가고 마지막엔 자기 혼자 남죠. 자기 혼자 남아서 완전히 자동화된 AI로 돌아가는 그런 공장에 혼자 남아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운명을 알 수 있죠. 얼마 후에는 너도 그렇게 도끼로 될 수 있다. 잘리듯이 잘릴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암시하는 블랙 코미디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확실히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굉장히 좀 철학적이긴 해요.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들고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와중에 제일 대중화된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어쩔 수가 없다가 제일 쉽죠. 예, 쉽고 제일 재밌고. 쉬워요. 예. 물론 이제 저는 이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작품. 저는 지금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 영화는 좀 무섭더라고요. 소름 돋죠. 전 아이를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는 못 봐요. 예, 천성적으로 좀. 이 작품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쉽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헤어질 결심이 정말 대단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만이 약간 안 됐거든요. 네, 난해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300만을 가면서 박찬욱 감독의 작품 중에서는 흥행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 인생의 1등 영화는 저는 올드보이입니다. 아직도 올드보이. 아직도 올드보이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기 아, 때문에 너무 재밌죠. 네,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한국 영화를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약간 좀 부진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OTT 서비스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OTT 서비스로 넘어가서 사람들이 안 본다, 영화를 안 본다라고 한다면 네네. 다른 천만 영화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번에 천만 영화가 안 나온 이유는 그냥 천만에 갈 만한 영화가 없었기 때문인 거지. 그렇다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뼈를 때리시네요. 예. 만약에 범죄도시 4가 만약에 올해 나왔다. 저는 천만 갔을 거라고 천만 봅니다. 갔다. 예. 그리고 이제 아바타가 나오잖아요. 아바타 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작품들이 나오면 영화관에 갑니다. 근데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화관에 안 가게 됐느냐? 첫째는 가격을 너무 올려버렸죠. 영화관 가격을 2번 올렸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렇죠. 끝나고 나니까 원래는 10,000원으로 영화를 봤는데 15,000원이 됐어.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게 우리는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많이 볼 20대 젊은이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학생들.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15,000원, 둘이 가면은 3만원. 팝콘 거기서 먹어야죠. 팝콘 먹어 4만원. 핫도그 먹고 그러면 뭐, 한 4, 5만원 드는 거야. 한 7, 8만 원 나오겠네요. 그렇죠. 편한 데서 보고 밥까지 먹으면은 10만원 가는 거예요. 큰 화면 IMAX에서 보고 아니면 의자 좀 편한 데 앉으면 한 10만 원 나오네요. 그러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부담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그냥 주말에 여자친구랑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랑 같이 영화 보러 간다. 좋아하는 남자가 영화 보러 간다. 이게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가격까지 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영향도 OTT 있다. 문제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OTT 도 문제가 있고.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볼 사람은 본다라는 좀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주시죠. 영화가 좋으면 영화가 좋으면 본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화 영화 올해 개봉했던 영화 중 괜찮았던 영화 한 편 기억나시는 거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하나만 소개하자면은 네. 이제 F1 저 봤습니다. 더 무비. 극장 가서 봤습니다. 정말 F1 더 무비는 예술이었죠. 저한테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영화관을 요즘 안 가지 않나요에 대한 이 반박이 될 수 있죠. 갈 사람은 간다. 가서 본다. F1 예. 더 무비는 그리고 영화관에서 봐야 재밌다. 그 사운드와 아, 그 레이싱 할 때 그 스릴. 남자들이라면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료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네. 전형적인 할리우드 스타일. 음. 전형적인 할리우드 스타일이 어떤 거냐, 뭐 조셉 코센스키 감독, 제리 보르카이머 이들이 뭐냐면 이제 탑건 매버릭의 제작진입니다. 그 남자들의 그 심리를 심금을 울리는 그 장면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탑건 매버릭도 똑같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거는 네. 영화관에 가서 봐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좀 심하게 말하면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탑건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F1 자체가. 그래서 줄거리가 너무 쉽죠. 그쵸. 줄거리가 너무 쉽고 쉬워서 앞부분 다 예상이 돼요. 어떻게 될지 다 알겠어. 은퇴한 약간 좀 그 드라이버가 와서 이제 뭔가 우승을 향해 가는 모습. 예. 예상하죠. 은퇴한 드라이버인데 또 이 사람의 능력은 엄청나고. 그렇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그렇죠.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뻔히 보이는 그 헐리우드 그 영화 시작. 예, 맞아요. 뻔히 보이는 이야기인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이게 어떤 헐리우드 영화의 미덕이고 클리셰를 따라가는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맛, 요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항상 생소한 맛도 물론 좋은 맛일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익숙한 맛이 그보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F1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걸 안 좋아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F1이라든가 모토바이크라든가 뭐 익스트림 스포츠, 익스트림 스포츠라든가 무슨 뭐 UFC다라든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에겐 전혀 그런 거 뭐 행글라이더라든가 뭐 번지 점프라든가 이런 거 저 절대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안 합니다. 근데 F1은 한번 좀 가서 저 차는 한번 좀 몰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런 걸 그렇게 안 좋아하시나요? 위험하면 안 해요. 겁쟁이라서. 네, 오늘 집에 와서 버즈의 겁쟁이 노래 한번 들으면서 네네. 하루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영화 이야기 재밌게 나눴고 내년에 개봉할 영화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개봉할 영화들은 많은데 네. 뭐 평소에 비하면 한국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제작 편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까? 한국 영화는 좀 아직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좀 기대작 혹시 뭐 기대가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내년에는 이제 확실하게 네. 연초쯤에 저희 작품 흑역살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 상당히 기대작이다. 네, 잘 들었고요. 예, 부디 좋은 성적이 있기를.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평론을 하는데 네. 내가 만든 영화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어떤 기분인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재밌어. 후반 작업중인데 예.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직접 보고 아주 신랄한 평가를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라이너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